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궁금하시죠?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바로 소보기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아마 그림책 작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연과 소보기 선생님의 재밌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우리 소보기 선생님은 자유롭고 독특한 구도, 발랄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이 직접 쓰고 그린 책으로는 엄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 왜 우니 같은 그림책이 있고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책 마음버스, 사자마트, 이 그림책 본 우리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그림책들의 그림을 그리셨고, 또 만화 그리는 법, 당신도 만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네네. 궁금해요, 그 책. 정말 그 책을 읽으면 만화가가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만화가 되고 싶으신 분은 그 책도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선생님 이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네.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사연으로 넘어가죠. 그림책 작가가 되면서 필명을, 제 본명이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필명을 짓고 본명 싶었는데, 뭔데요? 본명은 이제 이현주인데, 예쁜 이름. 많은 이름이네요. 네, 많은 이름이어서. 제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필명을 정하려고 고민을 하던 중에 별명이 그때 소복이었거든요. 눈두덩이가 소복하다고 여기 눈이 사람들이 놀린다고 소보가 부르던 그렇게 거를. 놀리는 별명이 되게 예쁘게 지어줬죠? 근데 이름이 소복이라고 하면 예쁜데, 그때 불릴 당시에는 예쁘게 불리는 건 아니었고 장난친다고 불리던 별명을 필명으로 쓰게 됐습니다. 소보기 지음, 그렇게 그림책에 특히나 그렇게 되어 있으면 더 정겹고, 네. 뭔가 어린이들이 이거 네. 어린이가 쓴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 덕도 좀 보신 게 아닌가 하는 근데 인기의 비결에. 이름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대복이 이런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 가끔. 그렇구나. 근데 그 소보기가 복복자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뭔가 소복하다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뭔가 많다는 거를 네, 맞아요. 예쁘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복이 더 안 좋습니다. 네, 어라치는 사연 들어볼게요. 서울 신암초등학교 김채은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채은이에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싸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를 늘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워요. 항상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활기차고 씩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었어요.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을 꼭 보답할게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사랑해. 아마 어버이날 즈음에 쓰지 않았을까. 네, 부모님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마지막에 진심이 나왔다고 전 생각해요. 계속 존댓말 하려다가 갑자기 마지막 그러게요. 두 줄에서 반말. 엄마 아빠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사랑해. 이게 아마 우리 채은 친구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이런 편지 받아보셨나요? 아이가 글을 이제 좀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 긴 편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경고하는 쪽지 같은 거는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내 거 뭐 하지 마 하는 이렇게 삐뚤삐뚤 쓴 찢어진 종이 조각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네. 글을 몰라도 왜 그림을 그리거나 네. 어버이날은 꼭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보내주더라고요. 네.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도 그렇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막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철자법도 틀리고 삐뚤빼뚤 쓴 글씨, 그런 글씨가 더 마음이 담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다음은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와, 우린 최준칙 그 피아노 연주였는데, 아, 이 즐거운 나의 집, 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부르는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는군요. 네, 그러네요. 네. 전통의 노래. 뭔가 화목한 집안을 상징하는 네. 노래. 피아노 치면서 막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서 그러게요.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최준진 그 피아노를 즐겁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즐거운 나의 집. 되게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던 그런 노래들은 그 노래만 들으면 떠오르는 어떤 감정? 의 느낌. 네. 예, 그게 네. 딱 있어서 네. 이 노래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멋진 피아노 연주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야기 손님 신문식답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용띠. 아, 용띠. 네. 오, 상상의 동물. 네. 좋아하는 음식? 요즘에는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채식주의자. 주의자는 아니고요. 동물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아. 고기를 먹을 때 조금 되도록이면 안 들어간 거라고. 저도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데 네. 한 번 그게 안 먹기 시작하면은 먹기가 힘들어지죠. 아, 그게 마음을 먹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한다면 네. 지구상에 굶는 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음. 것이 한번 머리 딱 박히니까 그 뒤로는 동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생선류는 그래도 조금씩 네네. 예, 먹는데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불편하면. 네. 오히려 더 건강에는 좋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가 안 들어가면 그냥 다 좋아. 뭐든 고기만 괜찮은 안 것 들어간다면 고기가 다 안 좋다. 들어가면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에요. 사실 네네. 고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고기가 들어가면은 약간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안 좀. 드시진 않지만 되도록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네네네. 1년 중에서 좋아하는 달? 저 생각해 봤는데, 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전 3월이 좋은 것 같아요. 3월이요? 약간 시작하는 느낌? 이런 아, 거를. 맞아요. 봄, 새학기 네네. 뭐 이렇게 푸릇푸릇해지고 그런 그쵸. 느낌이 좋아서. 나의 봄을 이루는 연희. 연희 딸인가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름이 연이에요. 네, 내자입니다. 네. 어. 딴 거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 네, 그거는- 그 아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오직. 그래서 네. 오직 우리 연희가 나의 봄을 이루다. 그거 외에는 봄이 있을 수가 없다. 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제가 동화책은 못 골랐고 고르다가 그 만화책을 하나 이번에 예. 골랐고요. 강가에서라는 책인데 글이 좀 많긴 하지만 만화책이에요. 근데 삼촌이랑 만화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픽 그림- 노브라고. 그- 예.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작은 배를 타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만난 새들을 관찰하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 새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되게 여러 종류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림들이 너무 귀엽고 새들이 아니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이 책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그림품이 되게 귀엽다. 네, 저도 이렇게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림이 자연스럽죠.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막 공들인 흔적이 없는데 이야기는 너무 잔잔하고 이야기도 되게 애써서 이야기를 진행한 게 아니라 잔잔하게 별 얘기가 아닌 것들 뭐 그런 것들인데 좋아하는 책 동화책. 좋아하고. 예, 네, 강가에서. 네, 그리고 그림책은 최근에 서점에 아. 갔다가 산 책인데 나의 오두막이라는 네. 전에 더 이상 아이를 먹을 수는 없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인데 채식에 관한 아마 책이었던 거. 아이를 먹는 괴물들에 대한 너무 채식에서 유쾌하게 너무 재미있게 쓴 책인데 네. 이 작가님이 새로 출판된 책인데 정말 별 내용이 없이 자기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별게 없는데 너무 잔잔하고 네. 좋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좋아지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초록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8시 30분을 제일 좋아해요. 8시 30분 뭐죠? 8시 30분에 예. 제 짝꿍과 아이가 예. 집을 집에서 나갑니다. 네, 그래서 8시 30분에 나가자마자 드라마를 한 편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네, 허겁지겁 드라마를 한 편을 아니 드라마는 그 두 분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볼 수. 못 봐요. 왜요? 아이가 있을 때는 우선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던데요? 더 크면 볼 수 있으려나?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아침이 조금 지치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뭐 예, 챙겨주고 허겁지겁한. 네네. 그래서 보내자마자 음. 한숨 돌릴 겸해서 선생님 작업실에서 작업 안 하고 집에서 작업하세요? 네. 아, 네. 그러면 더더욱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저는 이렇게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자는 거를 아, 낯선 곳 혹은 편안하지 않은 곳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해요. 아, 네. 그래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여행이에요? 아니요, 여행은 아닌데, 외박? 여행은 좋은데, 여행을 가서도 되게 편안한, 나 혼자야, 괜찮은 잠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예. 여행 가면 좀 불편하기가 불편한 쉽잖아요. 여행?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잠자리들이 있고. 예. 어쨌든 낯선 곳에서 잠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네, 낯선 곳 잠.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낯선 곳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 자는 게. 그러면 외박인데? 나만의 그런가 화를 봐요. 참는 비법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삭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상대한테 어떻게 하지는 잘 못하고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네. 폭풍 막 수다를 아. 합니다. 화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들어줄 네, 친구. 네. 근데 친구들이 안 오면? 걷습니다. 많이 네. 걸으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면 울기도 하고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걸 꾹꾹 참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네, 해소를 하시는 네, 네, 편이군요. 네. 만약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전 작가가 되지 않았으면 작가가 되기 전에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그 회사원이지 않았을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회사를 다닐 때. 그게 중요한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회사를 그 쉬는 사이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돼서 아마 그림 일을 그리게 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평범한 월급장이. 네. 오.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틈을 만들어 놀자. 틈틈이 놀자? 그래서 처음에는 틈나는 대로 놀자인데 틈날 때마다 놀면은 너무 노는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틈을 만들어 놀자고. 놀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네, 네. 틈을 만들어라. 네. 어린이들은 네. 놀아야 되니까. 네. 요즘 너무 어린이들이 안 노니까 네. 뭐 놀이터에도 어린이들이 없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너무 핸드폰만 보니까 사실 핸드폰으로 노는 거는 저는 제대로 노는 게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몸을 부딪히고 놀아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린이들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어른들이 네, 맞아요. 그렇게 몸을 쓰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안타깝죠. 네. 어떻게든 틈을 내서 꼭 노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아니면 놀 수 없으니까 저희가 맨날 놀라고만 얘기하고 놀 환경을 못 만들어줬어요. 정말 미안하네요. 네, 맞아요. 미안해요. 놀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일도 보내주시고요. 고민 상담, 그리고 노래, 악기 연주 같은 솜씨 자랑도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행운의 첫 제자. 며칠 전 과학 수업날 아주 젊으신 선생님이 과학실 교탁에 앉아 계셨다. 들어오자마자 반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 선생님과 수업을 할 거예요. 혹시 선생님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맞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겠죠. 이번이 선생님의 첫 수업이거든요. 그러자 아이들이 쑥덕쑥덕 거렸다. 정말요? 진짜예요? 그럼요. 오늘 수업이 정말 선생님의 첫 수업이에요. 오,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선생님의 처음 수업이라니 기뻤다. 나의 얼굴처럼 선생님의 얼굴도 웃고 있었다. 선생님의 첫 제자가 된다니 기쁘고 행운인 것 같다. 원래 계시던 과학 선생님이 아프셔서 딱 하루만 오시게 되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가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안 좋아하시는 낯선 상황 누구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 내가 오늘 첫 수업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받아서 내가 첫 제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 사실을 이 선생님도 아신다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목도 행운의 첫 제자잖아요. 네. 우리가 첫 제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게요. 그냥 아픈 선생님 대신해서 딱 하루 오신 선생님인데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근데 과학 선생님이 아프셨는데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는 아프신 거는 안 됐지만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새로운 선생님을 네. 만날 수 있게 된 그런 거죠. 하루 만난 선생님을 첫 제자라면서 기뻐해준 혜연 친구의 사연 들어봤는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울했던 것 같네.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좀 확 밝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아이였어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은데 커서 저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네. 그냥 조용히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형제는 위에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서 중간에 약간 중간에 그 둘째 전형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즐겁게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쨌든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살지 못했던 느낌이 좀 그거는 좀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뭐 하면서 지냈어요? 공부하면서 설마?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공부를 그렇다고 되게 잘했던 건 아닌데 그때도 친구가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해요. 친구가 제일 좋았고 주로 뭐 하고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네, 골목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고 맞아요. 예전에는 골목에 충분히 놀 수 그렇구나. 있었죠. 옛날에 골목에 차가 안 다녀서 우리가 그렇게 골목에서 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아주 간혹 다녀서 그때만 살짝 피하면 맞아요. 골목 그냥 마음껏 뛰어다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골목에서 집 근처에서 놀았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 같이 골목에 놀았겠죠, 그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때 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건데 그때 좀 알았으면 조금 더 행복한 어린이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그때 나한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있나요?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 네,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집, 옆집, 맞아요. 뒷집에 뭐 네. 아줌마, 아저씨들 뭐 친하진 않더라도 다양한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골목에서 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일은 뭐예요? 친구들이랑 있는 게 제일 친구들이랑 좋았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내 본 모습이 약간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어른들이랑 친구들은- 있을 때는 못 그랬던 것 네. 같고 집에서 좀 자기 그것을 펴지 못하는 애들 보면 오히려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마음껏 나를 펼치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리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모두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형 같은 그림 그려서 오려서 논다거나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눈 이렇게 반짝반짝. 그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다 그림을 이제 그렸던 것 같고 근데 특별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누구나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림을 그렸던 그런 느낌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림이라는 게 성적을 매기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성적을 매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떤 점수가 되고 그렇죠. 자유롭게 막 나를 네, 표현하는 네, 게 아니라 네. 그게 다 선생님의 평가를 맞아요.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즐겁거나 뭐 따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이렇게 그렸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낸 책이 만화책인데 시간이 좀 걸린 두 번째 비법이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나무들이랑 건물이 나오는데 다 누워 있어요. 아이들 그릴 때 눕혀서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근데 그 눕혀서 그리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다가 뒤로 갈수록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앞에 걸 눕혀서 그리고 뒤에는 또 세워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업을 하던 출판사 편집자님한테 내가 앞에 거를 눕혀서 그렸다 다시 수정해서 그리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대로 맞아요. 괜찮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책이 나온. 뒤에도 눕힐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요. 그게 더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어라친의 동시 들어볼 텐데요. 군산 풍문초등학교 최연우 어린이가 보내준 쉬는 시간이라는 동시입니다. 쉬는 시간 최연우. 쉬는 시간 종이 치면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화장실 가고 쉰다. 쉬는 시간에는 모두가 편안하게 쉰다. 쉬는 시간에 떠들어서 시끌시끌하다. 옆반 친구, 옆반 친구와 놀고 밖에서 놀 때도 있다. 그림 그리는 친구, 시끄러운 친구, 재미있는 친구도 많다. 다시 수업 시간 종이 치면 아이들은 아쉬운 상태로 자리에 앉는다. 다음 쉬는 시간을 기다리며. 나와 친구들은 쉬는 시간을 좋아한다.
아,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쉬운 상태로 자리에 앉는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 아쉬움. 정치면, 네. 아, 쉬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그렇죠. 점심시간 즐겁죠. 옆반 친구, 옆반 친구 서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재밌겠다. 정신없이 네. 뛰어노는지 알 수 네. 있었어요. 쉬는 시간의 풍경을 재미있는 동시로 너무 잘 담아줬어요. 재미있는 동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래 들어볼게요.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아, 오카리나! 네. 확실히 리코더랑은 소리가 좀 다르네요. 고운 소리를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이 곡을 연주해 주니까 느낌이 색다른데요. 이 노래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네. 아는 노래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네. 노래를 따라 부르게 네, 되잖아요. 네, 그쵸.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근데 그 뒷부분 가사요. 네. 뭔지 모르겠는 가물가물하네요. 거예요.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뜬금없이 머리는 하나요, 손은 둘이요. 2절인가요? 이 예, 노래? 예, 아, 그 그래요? 부분이 아. 옛날부터 계속 네. 불렸던 노래들은 그 세대마다 노래가 조금씩 가사가 바뀌는 거예요. 노래미송도 제가 알았던 어렸을 때 그 가사랑 돈은 하얀 어제 그 노래? 예, 아. 하얀 도화지구나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돈은 맛 좋은 도넛스. 약간 좀 바뀌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바뀌나 예. 보다. 근데 아마 이것도 주먹 쥐고 손을 폈어. 이것도 좀 뭔가 요즘 노래로 들으면 다르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요즘은 어떤 네. 가사로 부르는지. 네, 다음 사연은 인천 장서초등학교 박소율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까치롱쌤 뵙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이 끝나고 5학년으로 올라갈 때 4학년 담임선생님이신 까칠홍쌤이랑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싫었습니다. 까칠홍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고 종일 수업하는 저희를 위해 가끔 영상 수업도 해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선생님이셨어요. 매일 알림장에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몇 줄씩 일기처럼 쓰는데 꼭 까칠홍쌤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반 모두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고 사랑을 듬뿍 담아주셨어요. 5학년이 되고 까치롱쌤이 어디 계실까 찾아봤는데 학교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밤에 울면서 엄마에게 엄마 근데 까치롱쌤이 안 보여. 다른 학교에 안 가고 이번에도 학교에 있으실 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스승의 날 선생님 찾아오면 우리 안아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안 보여. 엄마는 혹시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잠깐 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 지나고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말해주기를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슬퍼서 울 뻔했어요. 이번 스승의 날은 선생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기쁜 소식은 얼마 전에 들은 소문인데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4학년 때 추억을 만들어주신 까치롱쌤 얼른 뵙고 싶어요. 와, 역시 5월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왔는데 까치롱쌤 이 선생님 별명인가 봐요. 네. 까칠홍쌤. 네. 근데 까칠홍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선생님이 까칠하신 것 같은데 까칠한데 되게 재미있는 선생님이거나 아. 까칠한데 되게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다정하신 거죠? 모든 아이들이 알림장에 다 네. 댓글을 써주시는 거는 그리고 안아주신다는 걸 보니까 그러네요. 너무 까칠하지 않은데? 안아주시기까지 약간 한다면? 재미삼아 까칠한 척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닐까. 그러실 괜히 수도 있겠- 틱틱틱하는 재미로 하시는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스승의 날 선생님 찾아오면 안아준다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너무 예. 좋네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으면 선생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슬퍼서 울 뻔했다고
그런 장면이 그려져요. 야, 우리 까치롱쌤 왜 요즘 학교에 안 보여? 선생님 안 계셔. 막 어떻게 어디 가신 거야? 막 자기들끼리 그랬겠죠. 네. 어디 계실까 찾아봤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선생님을 좋아했나 봐요. 까치롱쌤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지금 5학년이잖아요. 네. 5학년 선생님하고도 잘 지내시기를 바래요. 우리 소율 친구. 5학년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시기를. 정말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이 네. 진짜 1년의 거의 행복과 전부, 불행을 그렇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나랑 너무 안 맞는, 나를 너무 몰라주는 네. 선생님이랑 만나게 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네, 학교 맞아요. 생활이. 맞아요. 특히나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코드가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네. 많아서. 근데 뭐 우리 소율 친구 벌써 5학년이니까 5학년쯤 되면은 이제 뭐 나름의 나만의 생존법을 익히지 않았을까. 글을 보니까 사랑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도 되게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 애정 표현도 많이 네, 하고 그런 네. 사람은 또 사랑받기도 쉬워요. 네. 근데 우리 소율 친구 사랑을 주변에 듬뿍 나눠주시고 또 듬뿍 받으시고, 선생님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안기면서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 가득한 우리 소율 친구의 사연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우리 소복이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기로 해요.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새가 뭐게? 아주 희귀한 새인가 보네. 얼마나 비싼데? 몇백억쯤 해? 아니, 그것보다 훨씬 비싸. 몇 천억보다도 더. 우와, 진짜? 천억보다 더 비싸면 얼마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조. 설마 조까지 가는 거야? 맞아. 자그마치 100조. 100조라고? 세상에, 그 새가 무슨 샌데? 100조. 100조라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바로 100조야. 왜냐면 100조니까.